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치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장해찬이가 지금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정현우 후보가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 김준혁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성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뭐 모욕적인 그런 입장을 내놨지 그런 발언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라. 누가 좀 딱 얘기했더니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나왔고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촌 외조카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 이거 김준혁이가 아웃시켜버려야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하나 재수없이 정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박탈당해서 보궐선거를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또 난리가 났는데요. 문재인이가요, 사상에 직접적 오늘 벚꽃길 걸고요. 그 다음에 양산 갑선고 이재영인가요? 요 두 사람, 배재정과 이재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유세에 나섰는데 한 말이 가관입니다. 윤석열 정부만큼 무능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는데 70평생에? 야, 아니, 지 눈에는 지가 안 보이는가 보죠? 야, 참, 이게 그런 게 무능의 극치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5년 만에 쫓겨난 최고의 무능한 정권, 나라 빚을 600조짜리를 정부 탄생 이후 지금까지 국가 부채가 600조였는데요. 단 5년 만에 400조를 늘려는 이 무능한 문재인이가, 야, 70평생에 본 적이 없대요. 참, 나이 헛먹었다. 이럴 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MBC가 또 사고를 쳤어요. 이 MBC가 친 사고를 갖다가 지금 고민정의가 뻥튀기하고 나섰는데 요거 둘 다 고발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이천수가 이재명이를 제대로 날려버리는 그런 한마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악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뭐 관악 지금 누가 나왔는지 이름도 생소하실 텐데 관악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 박민규예요. 박민규가 말이죠. 야, 오피스텔을 대대적으로 갖고 있네, 일가족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야, 이게 뭐 민주당이요. 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부자들. 근데 부자야 좋은 거죠. 청부 대신에 이제 청부야죠. 깨끗한 부자야죠. 뭔가 구린내 나는 부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게 지금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신호 오피스텔인데 이 박민규 일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11층에 있는 86실, 11층에 86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한 개동 전체를 보유하면서 임대 수입으로 월 수천만 원씩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쌓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20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어드바이저로 지금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는 학생 동아리가 있어요. 국가정보학회인데 이게 지금 다른 관련 이 동아리들은 대학생들이 다 있는데 국가정보학과 관련된 학생들 동아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갖고 이 동아리를 서울대생들이 중심이 돼서요. 이건 대학 뭐 불문입니다. 전국 어느 대학생이라도 대학생, 대학원생이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광고를 하고 났더니 아니 어디다 연락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구글 폼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글 폼. 그래서 이게 이번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인데 4월 8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자, 그래서 구글 폼으로만 지원하면 되게 돼 있고, 참 서울대 교수가 이제 지도 교수도 하고 저는 이제 어드바이저고 또 전직 우리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들이 자문위원 이런 분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들어와서 이제 일하고 싶은 분들, 또 정보를 갖다가 전문 직업을 하고 싶은 분들, 또 아니면은 자기 직업상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런 학생들, 여기에 가입하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글 폼이 어떻게 돼 있냐?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찾아봤어요. 아까 누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 연락처 좀 알려달라. 야,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개인 신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연락처를 알려주기에는 조금, 좀 뭐해서 대학생 국가정보화폐 가입 지원서가요. 구글 폼.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원 모집받을 때 구글 폼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생들은 다 안 돼요. 구글 폼에 딱 들어가면 대학생 국가정보화폐 가입 지원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내용을 쫙 적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명도 적고 이름도 적고 연락처도 적고 예. 자,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심사에 갔고 가입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동생, 자녀, 손주 이런 분들 또 지인의 아들, 딸, 대학생들이면 돼요. 대학생, 대학원생. 자, 그래서 국가정보화폐 동아리가요. 이 대학생들의 동아리 대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학생들 많이 지원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의료개혁 그동안에 이제 쭉 경위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취지, 의도. 그래서 처음으로 말이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은 2,000명 의대 정원 단일안을 갖고 와라. 예.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밝힌 입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000명 증원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 없어 딱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놔서 협상의 여지를 확실하게 열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을 했는데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하잖아요. 이 경사노위와 같은 노사정 협의체를 모델로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의료계가 통일돼 나는 내기가 어렵다면 일단 협의체로 들어와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예. 자, 이런 좀 아주 탄력성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꼭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이라고 하는 것을 경산의 모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수영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 이유 열을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보수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 당원이든 여론사든 아무 관계없다. 이게 왜 그러냐. 수용구를 지키라고 하는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모든 책임은 정현욱 후보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끝까지 만약에 거부한다면 앞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국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정현욱 후보가 SNS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거부 입장문을 보면은요. 장 후보는 수용 구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무자격자의 보수파리, 감성파리를 넘어서 수용 구민을 파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도요. 이 단일화 경선 제안을 그야말로 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추차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장 후보는 뉘우치고 자수 시간을 가져라.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현욱 후보는요.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고 부산 진경선에서 패했는데 이번에 수영 지역구의 전략 공천이 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일화 경선 제안은 무의로 끝났다. 예,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공룡운, 그리고 이게 화성을이죠. 예. 화성을 공략하는 후보는 즉각 모든 후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하라 이렇게 지금 성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아들은 2021년에 증여한 주택이 시세가 3배 가까이나 불어났고 인근에 있는 산표 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인해서 개발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3배가 일어났는데 요 땅 부지 주인이 누구냐?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고위 임원이니까 당연히 알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부 정보를.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딸은 뭐냐? 이 아버지가 이제 현대차 고위 간부인데 현대모비스 자회사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매니저급으로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 찬스,
이 아들, 딸 모두가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퇴하라.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 공영훈 후보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더 밀어붙여서 공영훈의 공천 사퇴, 예, 공천 후보 사퇴, 요거를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이뤄낼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아빠 찬스 그다음에 쓴 거, 특히 딸, 그다음에 아들 아파트, 요것도 고발하십시오. 고발해서 공영훈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 차기 선거에서 대대적으로 보궐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사법부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질질 끄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요, 지금서부터 이 선거법 재판은 빠르게 최대한 속도로 진행하라. 그리고 검찰총장도 수사도 즉각적으로 빠르게, 경찰청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검경 그리고 법원이 일체가 돼가지고요,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6개월 이내 최대 속도를 내서 재판까지 끝내라. 이렇게 해서요, 이 민당 걸려든 사람들, 물론 국민님도 걸려들면 똑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되겠죠. 강력하게 이런 그 무자격자들이 대구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꼭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종손이 지금 김준혁을 고소했어요. 예, 그래서 이 외종손인 김병규 씨 63세인데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는데요. 이 김병규 씨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의 외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라고 합니다. 이 법률 대리는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강신업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김준혁의 발언으로 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 분명한 허위사실이다. 개인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예. 자, 김준혁이가 2019년도 2월에 김용민 유튜브에 출연해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이 되니까 이 김준혁이가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기 때문에 당시의 점령지 위원분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다. 아니 학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안 됩니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 요거 제대로 걸려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의 이 박민규, 관악을의 박민규 후보가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이게 이제 신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신우 오피스텔인데, 요게 말이죠, 일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박민규 후보의 일가, 부모, 형제들이요, 11층 86실 규모로 되어 있어요. 이 오피스 건물이. 이 오피스 건물 한 개 동 전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으로 월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민규 후보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각각 1개층씩 통째로 보유했고, 이 박민규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는 11개실인데, 그 중에 그 11개실은 건물 6층 전체라고 합니다. 자, 박민규와 관련해서 오피스텔 소유는 인정하면서 오피스텔 소유를 갖다가 월세 장사라고 비난한 유종필 국민의힘 관악 후보를 고소했어요. 고소 이유는 뭐냐? 84실이 아닌 84채 이렇게 해가지고 동이 84개 동으로 오독하게 유도를 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에 이건 비방 목적이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한 부자들이 민주당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이 86개 호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호실을 가진 사람은 이 박민기 아버지가 35개. 그리고 이제 층별로 보면은 1층에 1개실, 4, 5층에 각각 11개실, 9층, 10층에 각각 5개, 11층에 2개실. 그리고 2층과 3층은요, 이 박민규 어머니가 각각 11개실, 11개씩 22개씩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녀들이 나눠 가졌는데 7층은 박 후보의 첫째 동생이 9개실, 8층은 둘째 동생이 총 9개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박 후보 일가는요, 주거용으로 월세 임대를 놓고 수천만 원을 매달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말이죠, 출마 이후에 청년 주거 정책을 도입하겠다. 요렇게 해서 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말이죠, 결국은 거꾸로 말이죠, 이 박민규가 유 후보를 갖다가 84개
채가 아니고 84개 호실인데 채로 했다.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관악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야, 참 이거 참 대단한 사람들 많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야, 참 문재인이가 정말 문제네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배제죠. 사상, 지금 사상이, 지금 여기가 말이죠. 이 장제원 의원의 이제 지역구에 있는데 이거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측근인 김대식 총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배재정이하고 본래 이제 김대식 총장이 당연히 우세하겠죠. 그런데 요즘 판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배재정이가 조금 앞선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원으로 갔어요. 김대식, 문재인이가. 여기에 가가지고요. 벚꽃길만 돌고 다녀요. 이게 뭐 산책으로 간 건지 선거 유세를 도우러 간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벚꽃길 걸면서 선거운동해갖고 사상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벚꽃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기가 막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뭐냐?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생전 처음 봤대요. 아니, 야, 지만큼 국정을 실패적으로 이끈 대통령이 어디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창설이 처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사상구를 방문해서 격려했는데, 사상구에 있는 괴법동에 있는 낙동강 벚꽃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예.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민주당, 이 파란색 점프하고 청바지 차림했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완전히 뭐 운동하러 간 것 같아요. 운동하러.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양산 물금읍에 있는 또 벚꽃길을 방문하면서 또 여기에 출마한 이재영을 또 지원 유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여기에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 후보한테도 건강 잘 챙기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자, 이걸로 이제, 특히 배재정은요, 본인이 이제 또 후원자까지 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질세라, 우리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김대식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상, 장제원 지금 이제 의원이 그야말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장제원 의원의 뜻을 이루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한테 내주려고 불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이 후보를 만들어내서 정치인으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대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MBC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MBC가 뉴스스트레이트에서 우리는 곧 기회다 이런 KBS 문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KBS는 그건 우리 문건 아니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KBS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고민정의가 여기에 올라타서 거꾸로 지금 이 KBS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왜? 고민정의가 지금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윤 대통령이 박민 사장을 언론장악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이런 공영방송이다. 그 꼭두각시로 만든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실체다. 그러면서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KBS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사장은 당장 물러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년 KBS 본부에서도 마찬가지. 이 MBC 여기 이 보도된 이 문건 KBS 장악 문건 요거를 보면 요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방송법 위반과 같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가요. 제가 바로 어제 뭐라고 보도했느냐.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위 문건을 입수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 이렇게 이 보도 내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는요, 이 문건은 KBS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KBS의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KBS가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이거는 사실 아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문건이다. 그래서 MBC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도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되지 않도록
보조 자재를 당부했습니다. 자, 이거 MBC, 고민정, 전부 KBS는 고발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천수, 지금 이제 선수인데, 이천수 선수가 지금 아주 발복구 원희룡 의원을 지금, 이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잖아요. 어제 이재명 지지자가 한참 지원을 연설을 하는데, 지원 유세 활동을 방해한 이재명 지지자를 직격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제대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쫙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짧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지나가다가 지금 이재명 지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시끄럽다. 이렇게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천수, 이 선수가요.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 맞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이 시켜서 하신 거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님 시비 걸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거다. 권력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일꾼을 뽑는 자리다. 그러면서 재차 계양구민 여러분 이번 국회 선거는 계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자,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또 간 거죠.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 성공하는 데까지 자기 지지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그래서 시끄럽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이천수가 틀릴 만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식당에서 말이죠. 거꾸로 원희룡 후보하고 이천수가 다니면서 지금 이제 식당에서 뭐 인사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빨리 저리 가라. 이렇게 또 뭐죠? 비판. 그렇죠? 이러한 또 이재명의 지지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수질이 저질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도 도찐, 개찐, 유유상종이 아닌가. 기가 막힌 현상이 개항을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 지지자들을 개항을 해서는요. 정치 대한민국의 문화를 더 이상 낙후시키지 말아라. 후진시키지 말라.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이럴 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